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네요. 9월 23일 서장 160회 할 차례입니다. 483쪽입니다. 손지현에 대한 답서 오늘 마지막 회가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손지현에 대한 답서가 좀 길었죠. 근데 여기에서도 참 이게 직접적으로 마음 공부에 대해서 막 직접적으로 가리켜 보이거나 직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큰 실수, 그러니까 이분이 손지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대해 스님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뭐냐면, 다 네 마음대로 공부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뜻대로 공부하고 네 생각대로 공부하고 있다. 네 잘난 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대 6조니까 그 선대의 이 번역한 사람들의 그 경도 무시하고 다 자기 자의적으로 경을 해석하고 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다. 비교해 보지도 않고 산스크리트 원본도 살펴보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대조해 보지도 않고 자기 그 생각대로 그냥 해석하고 있다 이 말인데, 이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냐. 이거는 절대 생각이 아니거든요.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분별로, 그러니까 분별로서라는 거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 상태나 어떤 감각적인 어떤 대상으로서 이것을 알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그거를 어떤 생각으로 알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느낌으로 알거나 아니면 어떤 감각적인 대상으로서 아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잘하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본성이라는 거는 그건 생각도 아니고, 하여튼 이거는 누누이 들어보던 얘기거든요. 분별로서 알 수 없다, 분별로서 잡을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분별이라는 게 생각이거나 뭐 느낌이거나 어떤 감정이거나 어떤 그 아니비설신이라는 어떤 오감으로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깨닫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냥 깨닫는다, 깨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생각 아니면 어떤 느낌, 어떤 감정, 감각이 일어나는 바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생각, 느낌, 어떤 감정, 어떤 감각적인 인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나 자신의 어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나 자신이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어떤 감각적인 거예요. 나 자신의 어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그것의 존재도 보면은 분별이라는 거죠. 분별상.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아상이라고 하죠. 아상, 뭐 인상.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하든 아니면 인간이라 하든 이거는 상인데 분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나라고 여기는 것이 형성되느냐. 불교에서 이게 오온 화합, 이게 오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체는 내가 아니라 생각이고, 내가 아니라 느낌이고, 내가 아니라 감정이고, 내가 아니라 어떤 감각의 어떤 경험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나라는 것도 그 생각, 느낌, 감정, 감각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생각, 느낌, 감각, 감정이. 이건 뭐냐? 생각, 감정, 느낌, 감각이 일어나는 바탕이에요. 바탕.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득 이거를 깨닫는다 하는 거는 어떻게 깨닫느냐면, 어떻게 할 때 이거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냐면, 생각으로 알려는 마음, 어떤 감각으로 잡으려는 그런 마음, 어떤 감정 상태로 잡으려는 그 마음이 쉬워졌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막 물이 막 물결 칠 때는 그 바탕이 안 보이다가 그게 딱 쉬어질 때 물이 투명해지면서 그것의 어떤 물의 본성이 탁 우리가 체험적으로 와닿는 것처럼 그런 식의 조작이나 분별로서 알려는 마음이 쉬어지면은 그 마음 자체가 장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쉬면 어떻게 깨달아져요? 해보니까 되는 거야. 안 해본 사람은 묻지를 말어. 의문을 갖지를 말라는 얘기. 왜냐하면 그 의문이 다 마음을 일으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안 들으면 돼. 근데 진짜 이게 마음에 깨닫고 싶고 그 본성을 자각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이 말을 듣고 자기 행하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나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고 이 세상의 근원을 깨닫는 거라는 거 우리 누누이 들어왔잖아요. 그 본성, 근원. 그럼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는 나 자신이라는 건 지금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잖아요. 이거의 본성을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계는 지금 이게 세계잖아요. 이거의 본성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럼 잘 보자고요. 나라는 거나 세계라는 거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 세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냐면 그게 생각, 이름 붙이는 작용, 응? 사유작용. 이게 나야, 뭐 누구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어떤 감각적인 경험상들, 그렇죠?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런 식의 시각적인 어떤 대상으로서 아니면 이게 어떤 청각적인 대상으로서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어떤 채취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냄새라든가 이런 식의 경험상에다가 이게 나야, 이런 몸뚱이가 나야라고 이게 이름을 붙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세계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계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라는 거는 이 몸을 나로 아는 거나 세계 속에 있는 거를 그것으로 아는 거나 똑같은 구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컵이야, 아니면 이건 책이야, 이건 하늘이야, 저건 땅이야, 이건 구름이야, 뭐 엊그제는 뭐 추석이었어. 이게 세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잖아요. 지금 내 앞에는 뭐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옆에는 이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세계잖아요. 그렇죠? 나를 포함해서 이게 세계죠. 그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뭐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고 아니면은 어떤 식의 뭐 이런 식의 공기가 있고 뭐 소리가 있고 이게 세계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런 식의 생각이거나 어떤 식의 느낌이거나 이렇게 감각적인 어떤 표상일 뿐인 거예요. 그 세계가 됐든 내가 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됐든 내가 됐든 이런 식으로 드러난 건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어디서 드러나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그렇죠? 소리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이렇게 시각적인 경험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생각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 이게 손이야. 이게 내 몸이야. 이건 누구야? 아니면 이게 뭐 탁자야. 뭐 이게 공부 모임 장소야. 이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고 있냐? 그런 생각이 과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소리가 일어나는 이 여기나 아니면 어떤 빛깔이나 형태가 드러나는 여기나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나 감정이 일어나는 여기나 느낌이 일어나는 여기나 다 똑같아요. 기억도 여기서 일어납니다. 기억이라는 거는 그거는 기억이 과거가 아니에요. 기억은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이거예요. 과거도 마찬가지. 과거는 과거가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사유일 뿐이거든요. 미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는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도 현재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현재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나는 분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고 사물이 드러나고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진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엄청난 어떤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묶인 데서 풀려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진짜. 진짜. 시간은 분별입니다. 과거도 이거고. 정신 차리라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 없다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과거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미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현재라는 게 있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과거라는 게 없어요. 지금의 분별이라니까. 미래라는 게 없어요. 지금의 분별이라니까요. 현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 생각 없으면 이게 현재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정신 좀 차리십시오, 좀 제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그걸 믿어야지 과거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고 그걸 믿어야지 미래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고 그걸 믿어야지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도 틀렸어.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거든. 생각도 이게 순간순간 이렇게 일어나는 게 무슨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라는 것도 고정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입니다 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하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여기서부터. 그래, 그러니까 이 법문이라는 게 진짜 아까도 서두에도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듣는 건데, 언어라는 거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쓸모있는, 우리가 도를 깨치기 위해서 아주 쓸모있는 도구인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으면 되게 쓸모가 있네. 말만 알아듣고 말에 사로잡히면 되게 장애가 되는 게 말이에요. 이게 한번 철저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과거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과거라는 한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서 과거라는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을 믿죠. 우리가 내가 태어난 데가 어디 제주도 어디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딱 일어나면서 그 시절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 이미지와 기억과 그게 제주도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미래에 그러면 내가 어디서 살 거야, 어디로 갈 거야, 뭘 할 거야 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또 결론을 내리냐? 그래,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생각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과거, 현재, 미래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정리를 한다고. 이게 정리거든요. 이게 법상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는 생각이구나 라는 식의 고정된 그게 없어요. 그것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생각이라는 고정된 언어를 여러분한테 가르치려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지금 생각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도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호련히 일어난. 근데 생각이라는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도 일어나고 있어. 생각하는 것도 일어나고 있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야 라고 딱 고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만 알아듣는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생각이라는 것도 이것도 잡을 게 없고 이것도 그래서 생각이라는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애매모호하게 분별상 이렇게 얘기해요. 분별상 나누어서 구별한 어떤 이미지와 그림. 그래서 생각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생각도,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규정하면 안 돼요. 모든 언어는 다 이런 식의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으면 법문이라는 생각을 주면 안 돼요. 법문 이렇게 규정한 생각을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징검다리예요. 이 진짜 여기에 통하게 하기 위한 어떤
수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런 언어를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입니다. 과거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입니다. 여기에 진짜 이 경험일 때는 과거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입니다나 과거나 과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 경험일 때는 그렇죠? 이 경험일 때는 과거도 여기서 일어난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와. 지금 이 순간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잘 오는데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게 딱 묶여버려요. 이것도 생각인데 이거는 말을 알아듣는 것이고 생각을 취한 거거든요. 이건 법상이에요. 그럼 뭐냐면 과거도 생각입니다나 이렇게 일어났죠. 과거도 생각입니다나 이것도 과거화 돼버렸잖아요. 과거도 생각입니다. 이거나 과거도 생각입니다나 과거도나 과나 뭐가 다릅니까? 그럼 여기서 뭘 잡겠어요? 과거도 생각입니다 잡겠어요? 과거도를 잡겠어요? 과를 잡겠어요? 과도 벌써 어긋났어요. 그럼 뭐야? 이런다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화두에서 가장 간단하게 무자거든요. 무. 그럼 아까 얘기할 때 그 무라는 게 뭐냐면 과거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입니다. 과거도, 과. 똑같은 거예요. 과나 무나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무는 화두로 하고 그걸 다 쥐고 있거든요. 무슨 금덩어리인 것 마냥. 그러면 과를 잡고 있어야 돼. 그거 다 틀렸어요. 과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과거도도 아니고 과거도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게 어느 것도 잡을 게 없어요. 잡을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알려주고 싶은 거는 과거도 생각이다라는 그 생각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머물 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호련히 이런 식으로 그냥 일어나고 있어. 뭔가 일어나고 있어. 그거를 굳이 좀 거칠게 분별하면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감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감정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분별해서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감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감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는데 이것도 사실은 중간 과정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죠. 끊임없이. 근데 잡을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왜? 뭐가 있어야지 잡죠. 뭐가 있어야지 버리지. 뭐가 있어야지 취하고 뭐가 있어야지 버리고 취사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취사 선택한다는 거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생각을 취하고 이 생각을 버리고 벌써 상에 빠져가진 거예요.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건 다 상에 빠진 거예요.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건 다 상이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 과거도 다 생각이야. 아, 이거 틀렸어. 그냥 미래도 생각이야. 이걸 잡을래. 이게 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과거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입니다나 과거도나 과나 뭐가 다릅니까? 호련히 일어나는 분별인데. 근데 우리는 굳이 과거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야 라는 거는 버리고 미래도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야 라는 건 취하고 이런 식의 엉터리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지. 그게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상. 근데 자기가 고착시키고 있는 거예요. 관념으로.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호련히 일어나는 생각들인데 그걸 자기가 딱 묶어가지고 고착시켜서 이건 취하고 이건 버리고 그래서 원래는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생겨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생겨났지. 뭐가 있어야지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 고정된 게 없어. 그렇죠? 뭘 취하고 뭘 버리고 우리가 걸려있는 건 다 생각입니다. 사실은.
컵에 걸리지 않아요. 컵에 대한 생각에 걸리지. 컵이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컵에 대한 생각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귀해. 이건 내 거야. 깨뜨리면 안 돼. 생각에 걸리지 컵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컵에 대한 생각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컵이 귀해. 컵에 깨뜨리면 안 돼. 이 생각, 그거. 컵이 귀해. 컵이 귀해. 순식간에 일어나서 딱 고착되는 거야. 이건 깨뜨리면 안 돼. 순식간에 일어난 깨뜨리면 안 돼가 깨뜨리면 안 된다는 그것이 우리가 그런 귀한 물건 같은 경우 깨뜨리면 안 된다라는 게 강하잖아요. 집에 아주 귀한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집문서 있다고 칩시다. 잃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강하죠.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게 그 집을 살 때부터 고착돼서 있었던 생각이 아니에요. 그 순간 일어난 고착된 생각이라. 우리가 뭐 집에 살면서 집문서 생각합니까?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후련히 보면은 아니면 그런 인연이 딱 다가오면은 그거 잘 보관해야 돼. 그 순간 일어난 생각이에요. 그것도 그거 잘 보관해야 돼.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에요. 그것이나 그거 잘이나 그거 잘 보관해야 되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에 확 그 생각이 그 귀한 거에 대한 생각이 그 물건을 살 때부터 내한테 꾸준히 집요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에 내가 갇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벗어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몇백 년 전부터 나를 지배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일어난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니까 지금 깨어 있으면 되죠. 지금 깨어나면 되죠. 그냥 그거에 깨어나지 못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지금 일어나는 생각에 걸리는 거지 과거에 심어진 생각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생각에 걸리는 거지. 아주 고착된 생각. 그냥 뭐가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밝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생각일 뿐인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귀중하다라는 생각이 딱 패턴화돼서 들어온 그 생각이 인연이 다가오면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고착된 그런 생각에 계속 걸려 넘어지고 있죠. 일어날 때마다. 안 일어날 때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집에 가서 찾아봐야 되겠네. 어디? 그렇잖아요. 다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그런 자기 세계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걸리는 건 지금 이 순간 이 생각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에. 지금. 그러니까 중생 제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 생각이 뿌리가 몇백 년 전부터 심어진 거라서 몇백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 그런 표현 하거든요. 화두 의정 일으킬 때 어떤 식의 비유를 하냐면 고양이가 쥐구멍 앞에서 쥐가 나올락 말락 할 때를 눈여겨보면 된다. 그러니까 쥐구멍이 어디야? 바로 여기거든. 쥐구멍이 100년 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구멍만 잘 잡으면 돼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어두운 거예요. 그거 옛날부터 어두운 게 아니라 지금 어두운 거예요. 지금 어두운 거예요. 왜? 과거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모든 과거가 이런 거예요. 미래도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걸린다 그러면 지금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한 생각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딱 고착시키면서 지금 걸리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에 걸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아주 간단한 지금 밝으냐 지금 어두우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중생의 상태는 중생과 부처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지금 밝으냐 지금 어두우냐 지금 매하냐 지금
깨달았느냐? 지금 어두우냐? 지금 밝으냐? 지금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제도할 필요도 없고 미래까지 나아가서 제도할 필요도 없고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도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 이게 한 구멍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 어디 생각이 뭐 어디 딴 구멍에서 쥐구멍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밝으냐 지금 어두. 지금 이것일 뿐이냐? 지금 여러 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로 탁 벌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다 있느냐? 지금 모든 시간과 공간이 지금 이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무수한 시간과 무수한 공간, 무슨 뭐 불교에서 몇 가지 얘기하면서 윤회 몇 겁을 돌고 뭐 어쩌고 저쩌고까지 다 이거 다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어디를 가봐도 우주 끝에를 가봐도 여기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딴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호련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간단해. 얼마나 간단하냔 말이에요. 뭐 놀랍죠. 지금 찰나에 온 우주가 펼쳐지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온 히스토리가 있고 온갖 사연이 있고 온갖 에피소드가 있고 온갖 사건이 지금 있어요. 항상 지금 이 경험이다 이거. 항상 지금 이 경험, 모든 경험은 지금 이 경험이다.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렇게 멀리 가서 공부할 이유도 없어요. 자기 눈앞에서 밝으면 되지 뭐 어디 가서. 공부는요 근본에 밝아지는 거거든요. 만법의 근본이 뭐냐, 모든 것의 근본이 뭐냐 이거. 근원, 본성이 뭐냐, 본성. 그 어디서 출현하느냐. 미륵불이 몇 광년 뒤에 출현한다고. 눈앞에서 출현합니다. 출현해봐야. 석가모니가 언제 돌아가셨다고? 지금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한 생각에. 25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 선대, 조상들, 아니면 후손들 다 이거예요. 다 이거라고. 아닌데요. 엊그제 제사 지냈는데요. 엊그제 제사 지냈는데요. 지금 이미지와 지금 생각과 지금 차례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든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지금 다 이 일이다. 멀리 가서 어디 가서 공부할 이유도 없어요. 자기 눈앞에서 지금 당장 이 당차에만 밝아지면 되는 거예요. 제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워낙에 이런 식의 이렇게 업력이 강해, 습관성이 강해서 순간순간 밝으냐 어두우냐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밝아지는 공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온 우주가 펼쳐지고 있고 온 우주가 다 이 일이다 이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다 이거예요. 지금 호련히 과거가 이렇게 떠오르는 여기. 그래서 미래도 이렇게 떠오르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구나라는 분별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에요. 이 소리가 땡 하고 일어나는 이 자리,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떨어졌어요. 벌써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 벌써 그게 틈이 벌어진 거거든요. 몸속에서, 가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면은 뭐 단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다 지금 순간적으로 호련히 일어난 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아, 이 소리가 소리 이전짜리? 아닙니다. 소리 이전짜리라는 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땅 하면 끝났어요, 여기서. 그냥 이것인 것이지 여기 어떠한 식의 소음이 없어요. 아,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 이거 없습니다. 아, 이게 몸통에서 울리는 것 같아. 이거 없습니다. 이게 다 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아, 이거 허공에서 울리고 있어요. 아닙니다. 소리 이전짜리 아닙니다. 생각 이전짜리 아닙니다. 다 생각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언어도 이게 틈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떨어지고 있는 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생각으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실천해버리면 돼요.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말을 알아듣는 거랑 말귀를 알아듣는 거. 여기에 생각 이전짜리라는 소음이 없습니다. 소리 이전짜리라는 소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래 여기 아무 말도 없어. 이게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야.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뭐? 이거죠.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거는 말을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거든요. 체현이거든요. 그러면 생각 이전짜리를 말로는, 언어적으로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분별을 해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의도는 뭐냐, 말을 알아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돼버리라 이거예요. 그 말을 잡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게 생각 이전짜리요. 그게 생각이지 무슨 생각 이전짜리야 그게. 그 생각이잖아요 그건. 생각 이전짜리는요. 생각 이전짜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그 말에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법문을 잘못 알아들으면 그래 이게 생각 이전짜리야. 바로 지금 이거야. 지금 눈앞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야.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는 벌써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렇죠? 벌써 벌어져 버렸어요. 바로 지금 그래 당처라고 하거든요. 당처 그러면 벌써 당처가 아니에요. 직면한 자리 그러면은 이 언어가 남아있으면 벌써 이거 직면하는 게 아니에요. 틈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건 어떤 언어도 없는 겁니다. 그냥 끝났어요. 여기 말 갖다 붙이지 마세요.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머리 돌리지 마세요. 그거 다 틀린 거라. 그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 그냥 이거 이러고 있어. 이게 말을 알아들은 사람. 그냥 이거면은 그냥이 뭡니까? 그냥이 뜻이 뭡니까? 그냥도 없는 거거든. 그냥이지 그냥. 그러니까 말이 가리키는 바.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리키는 바. 말이 가리키는 바. 그냥이면 돼, 그냥. 그냥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그냥이야, 이러고 있어. 그건 그냥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말귀를 알아들으시라, 이게. 말귀를 알아들으시라. 그럼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렇게 어려운 공부도 아니다.
그래서 저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이것이에요. 모든 게 이것이에요. 모든 게. 모든 존재, 아니면 어떤 이야기, 아니면 어떤 사건, 그냥 이거를 스스로가 면밀하게 예외 없이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다. 모든 거에 당처,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이것임을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깨달은 마음 공부 여정이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것임이 드러나야지 이것임을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자기한테 드러나야지 그 다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다음 공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항상 법의 시작부터 얘기하는 게 이거다. 이게 그냥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뭐 생각 이전짜리니 이것이라는 언어도 없어요. 이것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이라는 것도 벌써 분별이거든요. 이것이라는 것이 이것이라는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든 분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래 모든 분별이. 근데 그거를 스스로가 명료하게 자각했느냐 자각하지 못했느냐 이 차이. 그래서 공부는요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흐름을 잘 타는 게 중요합니다. 흐름을 잘 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흐름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공부는 이게 보면 이제 그 어떻게 바른 흐름을 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간절해야 돼요. 진짜. 이게 목숨 걸고 이거 외에는 이 삶에 의미가 없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내가 살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걸 밝히기 전에는 삶 보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간절함만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행해왔던 그런 그 분별하는 습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간절하지 않으면 워낙에 몸에 밴 관성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힘이 이 공부하려는 마음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간절해야지 그 습관을 이렇게 거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뚫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으면, 그게 말하자면은 간절함이 뭐냐면 우리가 달나라, 우주 탐사선 달나라로 갈 때 뭐가 되느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추진력. 간절하지 않으면 대기권을 뚫어낼 수가 없는 거야. 분별 세계, 이 고착된 세계를 뚫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녹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연료. 그걸 태우면서 가야 되거든. 대기권 뚫어낼 때 그거 다 소진된다 하거든요. 대기권이 이게 중력이 작용하는 범위잖아요. 중력이 뭡니까? 우리 습관성, 관성, 생각으로 알려는 그런 습관성, 감정 상태에 집착하는 습관성, 감각적인 대상을 실제라고 알고 애착하는 습관성, 그걸 뚫어낼 수 있는 거. 그건 뭐 간절함 뭐냐? 도에 대한 간절함. 왜냐하면 도에 대한 간절함은 어디서 나와? 내가 기존에 행해왔던 그 삶이 다 틀렸어. 그거에 대한 마음이 없어. 그래야지 간절함이 일어나죠. 도에 대한 간절함은 기존의 삶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라는 거는 내가 이 삶을 살 때 이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 진실이 아니면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사실이 그렇잖아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것처럼 이제 어이가 없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행복해도 그게 진짜가 아니라면, 아무리 귀한 거라도 그렇게 노력해서 얻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거라면 그걸 왜 그렇게 어리석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그 미련이나 애착이 강하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간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애착이 강한 만큼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뚫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잡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부 순일하게 흐름에 못 타요. 오로지 이거 하나, 본성 하나를 깨닫는 데에 마음이 있고 나머지에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근데 그 나머지라는 것이 꼭 세속에 대한 애착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거 외에, 깨어나는 일 외에 나머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간적인 애착 대상들, 그것도 물론 예외 없이 그거죠. 또 뭔지 압니까? 도 공부하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를 집착하는 것도 나머지예요. 그건 도가 아니잖아. 감정 상태지. 마음 공부하고 법문 들으니까 좀 편안해졌어. 좀 살만해. 그것도 도 상태예요. 그건 도가 아닙니다.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도 공부의 효과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것도 나머지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교 이런 식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도 나머지입니다. 그건 지식이잖아. 생각이잖아. 그거에 재미 붙이고 뭐 그거에 빠져 있으면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지 진짜 깨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거지. 지식에 갇혀 있는 거지. 오로지 뭐냐? 도에 대한 간절함 이런 거, 이거 본성, 나 자신의 본성,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마음에 두면 안 돼요. 뭐 가족 관계 원만해지는 거,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 뭐가 막 시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애착을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떤 공부에 대한 지식, 많이 아는 거, 아니면 세간사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지만 공부에 대한 지식도 그건 지식이라, 상이라, 분별상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도 안 됩니다. 뭐 무슨 불교 문화? 아닙니다. 그것도 문화잖아. 상이잖아요. 이미지이고 생각이잖아요. 지식이잖아요. 어떤 예법? 예법도 그거 상이잖아요. 상이 아니라 이 본성에 대한 관심 외에는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바른 법을 만나야 돼요. 흐름에 잘 들으려면. 바른 법은 뭐냐? 본성 하나. 본성 하나. 나 자신의 본성 하나. 세계의 본성 하나. 하나. 둘도 아닌 하나. 그거에 대한 관심. 그게 바른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본성. 본래 면목. 그거 하나 깨닫는 거. 그게 바로 바른 거예요. 바른 거. 둘, 셋 필요 없어요. 하나. 그래서 경전에서 얘기하잖아요. 삼승을 얘기하지 않는다. 오직 일승불만을 얘기한다. 일승만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일승이 뭐예요? 이거! 마음 하나. 그 다음에 솔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이게 뭔가 공부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로지 이 본성이 드러나는 거는 가리고 있는 게 다 이렇게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그게 긍정적인 자아상이든 부정적인 자아상이든 다 그게 누더기와 같은 자기를 가리고 있는 옷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이든 부정적인 자아상이든 선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 자기 본성을 가리고 있는 누더기와 같은 옷이 의상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식의 관념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 자기를 치장하는 것,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완전히 날 것이어야 돼요. 완전히 치장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솔직함.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감정이나 이런 걸 더 씌워지면 자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건 다 자아를 치장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테두리가 없는 거거든요. 걸칠 수 있는 몸이 없어요.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허공에다가 어떻게 이 옷을 걸칩니까? 이거는 뭐를 걸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식의 자아상이니 이런 게 붙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게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약한 게 악행보단 선행. 선하게 해야 돼.
그런 식의 어떤 기준들, 삶의 기준들 다 그거 다 여기서는 옷입니다. 옷. 이거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긍정적인 것일지라도 여기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선일지라도 여기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게 왜 다 분별상이기 때문에. 그거 다 벗겨져야 돼요. 이렇게 합리화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재료가 아무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완전히 까발려지는 스스로가 완전 그냥 은폐시키는 게 있으면 그게 자아감으로 자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다 벗겨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솔직함. 그게 조금이라도 한 생각이거나 느낌이면은 그거는 다 망상이다. 그걸 갖고 덧칠하지 말라. 자기를 규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공부 상태를 규정 지으려고 하지 말라. 공부라는 건 없는데 어떻게 공부 상태를 규정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에 대한 철저냐. 조금이라도 분별이면 그건 다 틀렸다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게 털끝만큼이라도 일어난 거면 그건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게 생각이 됐든 느낌이 됐든 감정이 됐든 감각이 됐든 조금이라도 분별된 상이면은 선사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털끝만큼이라도 틈이 생겨버리면 막아 낀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망상이라 마군이라. 그러니까 틈이 없어야 돼요. 틈이 없다라는 건 조금이라도 그게 상이면 한 생각이면 분별이면 그건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 철저하게 봐야 돼요. 철저하지 못하니까 공부가 이 소식이 오고도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집요해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봐야 돼요. 진실이 아니면 마음을 두지 않으셔야 돼. 그게 좋은 것이든 착한 것이든 옳은 것이든 왜냐하면 이거는 옳고 그름 이전이고 좋고 나쁨 이전이고 선과 악 이전이거든요. 본성이기 때문에 모든 거의 본성은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거는 세간적인 것들이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다 분별이잖아요. 그 분별의 본바탕이 그 분별로 규정되고 그 분별로 껴잡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일단 분별은 뭐냐? 세간살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다 분별이라 한 생각이라 틈이라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 세상살이잖아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생각이잖아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 우리 세상살이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닌가요?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여기서 일어난 생각 아닙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져 버리면 그거는 희한하게 털끝만큼이라도 뭔가 틈이 있으면 이게 원만하게 확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우주 전체가 이 분별이라는 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통찰이 안 된다. 이 우주 전체가 마치 자기 시야에 확 들어오는 듯한 전체가 한눈에 확 들어오는 듯한 통찰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주라는 것이 이 삶이라는 것이 다 분별 세계이기 때문에 다 이것이다 저것이다지.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틈이 사라져 버리면 온 우주가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절로 들어와요. 어떻게? 다 여기서 일어나면 여기서 건립된 이 우주라는 게 그게 천당이 됐든 지옥이 됐든 몇 생을 돈 윤회의 세계가 됐든 저 우주 끝이 됐든 다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우주가 들어온다는 게 뭐냐? 다 여기서 건립된 세계라는 게 들어온다. 하나도 예외 없이 살고 죽는 걸 다 포함해서 어떤 상태도 100년을 경험하든 1000년을 경험하든 우리의 목숨이 1억 살이 되더라도 이거라.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틈이 사라져야 된다. 틈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밝지 않은 거예요. 그 순식간에 일어난 상이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면밀하게 봐야 된다. 이거. 그런 것이 갖추어져야지 공부가 그게 뭐 큰 어려움 없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간절해야 돼요. 딴 거에 대한 관심 없어요. 아니, 진실 외에는 의미 있는 게 없지 않나요? 그리고 바른 법이라는 건 근원에 통하는 거 하나, 일불승, 마음 하나, 그거 하나 깨닫는 거. 그 다음 뭐 솔직함, 자기 합리화하지 않는 거. 자기를 자꾸 뭔가 치장하거나 과시하거나 돋보이려는 그거 다 그거 가짜라. 그 누더기 같은 거라. 원래 없는데 자꾸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죠. 법에 대한 합리화. 자기 과시하려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면 삶의 편의로서 활용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이 솔직하지 않은 거죠. 그거 다 내려놓으시라. 그거 다 망상이니까. 그 다음에 철저하게 보시라. 면밀하게 보시라. 그게 철저하게 못 보기 때문에 간절해도요. 간절해요. 도 닦으려는. 나 간절한 사람 많이 봤는데 바른 법을 행하지 않으면 간절해도 바른 법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외도가 돼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뭘 봐야 되고 뭘 절차를 넘어가야 되고 본성 하나에 통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고 누구처럼 행해야 되고 그건 다 분별이잖아요. 그거는 뭐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건 다 한 생각 일어난 분별이고 이미지 아닌가요? 본성이 아니잖아요. 상이잖아요. 뭐처럼 하고 무슨 행을 지키고 뭘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보다도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잠도 안 자고 앉아 계시고 매일 삼천배 하시고 매일 연비하시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사경하시고 그분들이 간절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거 다 행위라, 분별상이라. 분별상이다, 분별상. 본성이 아니잖아요. 성을 깨닫는 공부를 왜 상을 다루는 공부를 합니까? 무슨 움직임, 아니면은 다 조작이잖아요. 인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본성이 아니잖아요. 애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거든. 간절해도요, 바른 공부를 안 하면 그건 깨닫지 못해요. 근데 바른 법을 알아도요, 간절하지 않으면 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면 기존의 그 삶대로 그냥 살기 때문에. 간절하고 바른 법을 행해도요, 솔직하지 않으면요, 솔직하지 않으면 자꾸 뭔가가 이물감이 있어. 끼어들어. 찝찝해. 뭔가 가리고 있는 게 있고 합리화하고 있어서 활짝 밝지가 않아요. 면밀하지 않아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이렇게 좀 조화롭게 굴러가면은 자기 한번 잘 보십시오. 진짜 간절한가? 간절하게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걸 원하나?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나? 그냥 진리를 위해서 공부를 하나? 그 다음에 하나만 관심 있나? 아니면은 그냥 주변적인 거에 관심 있나? 아니면 내가 합리화를 하고 있나? 아니면 진짜 그런 거 내가 못 알아차려서 합리화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데 알면서도 자꾸 그거를 합리화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철저하게 보고 있느냐?
빈틈없이 보고 있느냐. 그 빈틈없이 보려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하면은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이런 식의 어떤 상에 관심을 안 갖게 되거든요. 어떤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그냥 끌려가지를 않게 되죠, 상에. 그럼 마음이 이렇게 딱 안정이 되게 되면 잘 보이거든요, 분별 상들이. 그리고 그 작은 것들, 이게 간과했던 것들이 잘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이제 공부가 굴러가는 맛이 있죠. 공부를 이게 보면 저도 자주 얘기 드리잖아요. 이게 태도가 중요한 것 같다. 이거는 태도가 공부하는 어떤 태도가 잘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방황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이 맞으면 제 공부가 제가 보기에는 오랜 시간 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가 여기에서 뭔가가 어떤 게 뭔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더디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삼으셔가지고 한번 잘 보십시오. 요것들이 잘 갖춰져.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막 이렇게 태도가 성립된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부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 공부를 맛을 알다 보면은 다른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공부가 불분명하고 완전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이 삶에서 해탈하기가 불가능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다짐이 서면은 또 진짜 딴 거 안 보고 완전히 진짜 지고지순하게 이것만 보고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생기는 거고.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공부를 성숙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서장 한번 보겠습니다. 438. 공께서는 서울에 있는 대장경의 판본을 옳다고 여겨 마침내 그것으로 근거를 삼습니다만, 만약 서울 대장경의 판본이 서울 밖의 지역에서 들어온 것이라면 예컨대 경산에 있는 두 대장경도 모두 조정의 전성기에 도착한 것이고, 역시 서울 밖의 경생들이 베껴 쓴 것이니 만일 착오가 있다면 다시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이 손지연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대장경 판본을 보고 그거에 의지해서 이렇게 그 번역을 이제 바꾸려고, 해석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서울 외 지역에 있는 그 대장경들, 예를 들어 뭐 경산에 있는 거, 경산이라는 건 대선사가 있는 데가 경산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두 대장경도 모두 조정이 전성기에 도착한 것이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래전에 이렇게 밖으로 나온 것인데, 그 지금 서울에 있는 것만, 현재 서울에 있는 것만 보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께서 만약 나와 남을 가리지 않고 저희 말을 지극한 정성이라고 분명히 여기신다면 옛날과 오늘의 커다란 잘못 위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자기 견해가 옳다고 고집하여 반드시 뜯어 고쳐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 먹으려고 한다면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간행하십시오. 저는 다만 함께 기뻐하고 찬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선하시는 분들의 어떤 좀 자유자재한 어떤 행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손지연 그 분한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도 박수 쳐주고 좋아할 수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은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없거든요. 이게 무유정법이라 정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뭐 아무리 여러 판본을 종합해서 한다 하더라도 원래 본질적으로
뭐 딱 고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건 다 자기 그 시대에 따라서 이게 다 무상하니까 원래 이 현실 삶의 이치가 그런 거니까 뭐 박수 쳐줄 수 있죠. 뭐 그때 공께서 만약 나와 남을 가리지 않고 저희 말을 지극한 정성으로 정성이라고 분명히 여기신다면 옛날과 오늘의 커다란 잘못 위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의 잘못 아니면 자기 자신의 현재의 잘못 이거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거 뭐 꼭 뭐 정해져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 얽매일 필요는 없다. 만약 자기 견해가 옳다고 고집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사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는데도 고집해서 옳다고 여겨서 반드시 뜯어 고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 먹으려고 한다면 욕먹을 각오라면 해봐라.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간행하십시오. 저는 다만 함께 기뻐하고 찬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뭐 뜯어 고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나 어떤 문자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욕 안 먹을 생각하고 뜯어 고치면 문제가 있지만 욕 먹을 각오하고 자기가 고친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공께서 이미 일부러 사람을 보내어 경을 인가해 주기를 바라시니 비록 서로 알지는 못하나 법으로는 가깝게 여기는 까닭에 저도 모르게 시시콜콜 다른 의견을 늘어놓았습니다만 공이 지극한 정성을 본 까닭에 생각을 남김없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께서 반드시 교승을 탐구하여 깊은 뜻을 밝히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이름난 강사를 한 분 찾아가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와 더불어 자세히 연구하셔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결같이 마음을 교승의 요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대선사한테 자기가 경을 고친 거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 진심인 것 같아서 이런 식의 제언을 이제 하나 봅니다. 한 번도 알지는 못하나 법으로는 가깝게 여기는 까닭에 자기 공부를 믿고 이렇게 그거를 질문을 한 거니까 저도 모르게 시시콜콜 다른 의견을 늘어놓았습니다만 공의 지극한 정성을 본 까닭에 생각을 남김없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께서 반드시 교승을 탐구하여 깊은 뜻을 밝히고자 하신다면 진짜 교승 어떤 이론적인 거를 탐구하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이름난 강사를 한 분 찾아가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와 더불어 자세히 연구하셔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결같이 마음을 교승의 요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배워서 하시라. 훌륭하신 분한테 가서 가르침을 청해서 그분의 가르침 아래에서 제대로 한번 번역해 보시라 이런 거죠. 만약 무상한 세월이 재빨라서 죽고 사는 일이 큰데도 아직 자기의 일을 밝히지 못했다면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삶과 죽음이라는 소굴을 부술 수 있는 한 사람의 본분 작가를 마땅히 한마음 한뜻으로 찾아서 그와 함께 죽기를 각오한 공부에 착수하여 맞부터 버티다가 문득 칠통을 부수면 바로 철저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만약 단지 이야기거리에만 의지하여 말하기를 나는 많은 책을 두루 읽어 모르는 것이 없으며 선도 내가 알고 교도 내가 이해하며 또 이전에 여러 번역자와 강사들이 이르지 못한 곳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하며 나의 능력과 나의 견해를 마음껏 뽐낸다면 삼교의 성인을 모두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니 다시 남이 인가를 얻은 연후에 간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얘기죠. 진짜 그렇지 않나요? 세상 무상한 세월이 재빨라서 죽고 사는 일이 큰데 사실 언제 어떻게
그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뭐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월이 흘러가는데 죽고 사는 일이 큰데도 아직 자기 일도 못 밝혔으면서 경의 번역이 맞다 틀리다 한다는 거는 이제 허송세월인 것이죠.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삶과 죽음이라는 소굴을 부술 수 있는 한 사람의 본분 작가를 마땅히 한마음 한뜻으로 찾아서 그와 함께 죽기를 각오한 공부에 착수하여 맞붙어 버티다가 죽기를 각오하라 하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공부해야 된다. 문득 칠통을 부수면 바로 철저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칠통이라는 거는 이제 분별망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 주객관 의식 속에서의 어떤 그 틀, 분별의 틀. 나중에 이게 뭔가 탁 이게 자기 마음에 밝아지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마음에 밝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에 어두워서 그 착각에 빠져서 사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마음이 어떤 식으로 세계를 구축하는지 존재화시키는지 그 구조를 알게 돼요. 자기가. 이건 다 이게 자기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내가 착각에 빠졌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죠. 몰랐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의 착각에 빠져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밝아지는 공부예요. 마음 공부는. 그래서 칠통이라는 거는 이제 어두워서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분별된 상에 어두워서 그거를 고착된 객관적인 세계라고 철석같이 믿고 왔는데 그것이 부서지는 거죠. 그게 따로 있는 세계가 아니었다. 그게 칠통을 부수는 거죠. 무명을 부수는 거죠. 자기 마음 세계에 훤히 밝아지는 거죠. 불이 확 켜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어떤 식으로 존재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미혹해지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 그게 거기에서 밝아지는 거예요. 대상을 내가 있고 대상이 있고 그걸 따로 있다고 여기면서 세계가 견고하게 따로 있는 세계처럼 만들고 있었구나. 이게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이 마음에서 일어난 실체 없는 분별 의식이라는 거를 내가 미처 보질 못했구나. 그래서 칠통을 부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분별에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에 어둡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런 식의 그 고착화시키는 그 세월이 강하기 때문에 진짜 이거 간절하게 이 불을 켜는 일에 매진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죽기를 각오하라는 거는 자기가 죽는 거거든. 왜냐하면 내가 실체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죽는 거 아닌가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죽겠어요? 자기도 돌아보지 않아야지 법이 밝아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면 자기 상태를 질문을 해요. 공부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요, 어떤 일이 있었고요. 편안하다가요. 요즘은 좀 혼란스러워지고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원래 있는 게 아닌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 죽을 자리로 가는 거죠. 원래 이게 그냥 자기가 따로 없다라는 거를 밝히는 거니까. 칠통을 부수면 바로 철저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만약 단지 칠통이라는 건 옛날에 뭐 오칠 할 때 칠이 까맣잖아요. 어두운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두우니까 칠통과 같이 까만 세계지. 어두워가지고. 그걸 부숴버리면, 칠통이 부서져 버리면 밝아지겠죠. 철저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만약 단지 이야기거리에만 의지하여 말하기를 나는 많은 책을 두루 읽어 모르는 것이 없으며 선도 내가 알고 교도 내가 이해하며 또 이전에 여러 번역자와 강사들이 이르지 못한 곳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하며 나의 능력과 나의 견해를 마음껏 뽐낸다면 삼교의 성인을 모두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니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왜 나한테 물어보냐. 다
점검할 수 있을 텐데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느냐. 다시 남의 인가를 얻은 후에 연후에 간행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불편하지 않게 참 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얘기하죠. 교학을 하려면 거기 최고인 사람을 찾아가서 지도를 받고 생사를 해탈하려면 그것을 깨달은 한 사람의 본분 작가를 찾아가라.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하는 거는 그냥 부지불식간에 올 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해도 뭐 영상을 보든가 법문을 듣다가 또 부지불식간에 이 자리가 딱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철저히 밝아지는 거는 스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별의 한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의 틀, 그런 한계를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길은,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쓸 수 있는 도구는 그 자기 한계 범위 안에서의 그 도구인 거예요. 우리는 그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거를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활짝 거기에서 밝아진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서 공부가 철저해지고 철두철미해지려면 반드시 사람을 찾아가라. 오히려 이 소식이 온 뒤에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항상 선지식들은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다 된 줄 알거든요. 다 벗어난 줄 알거든요. 근데 그 우물 밖에서 보면은 아주 그거는 이제 협소한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 본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그 부산을 벗어나 보지 않은 사람이 부산 밖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게 빠른 길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진짜 이제 그 자기 공부를 그냥 가리는 거 없이 이렇게 열어 보이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지나본 사람들은 그 뭐에 걸려 있는지 본인은 모르고 있는 그 지점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대선사도 이렇게 얘기해. 사람을 만나야 된다. 본분 작가, 한 사람의 본분 작가를 마땅히 한마음 본분 작가, 본분의 밝은 작가, 본성을 깨달은, 확연하게 깨달은 그런 사람,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스승님한테는 안 갔으니까. 근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일단은 이제 그냥 그 저희 선생님의 가르침이 그냥 믿음이 갔어요. 진짜 법이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믿음이 갔고,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직 모르는 거다. 그걸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안목이 안 열린 거다. 내가 틀렸다. 항상 뭐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 말이 있고 내 현실이 아닌 말이 있으면 항상 내가 틀렸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가 부족하다. 그 마음으로 그냥 그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현실이 돼야지 공부라는 거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고, 이 말들이 자기 삶을 얘기하고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돼야지 공부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은 맞는데 내 현실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지 못하니까 공부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알아들으려고, 이해가 아니라 도대체 내가 뭔가를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건 없나? 그래서
되게 좀 그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그냥 편하게 듣고 못 알아듣는 건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게 이상 탁 걸린 것처럼. 공부하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남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아직 공부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 현실이 아닌 것은 내가 아직 뭔가 가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보이진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나한테서 일어나는 어떤 체험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공부에서 뭔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탁 보이니까 그 말이 소화가 되더라. 그 표현이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인데 내 공부에서 뭔가 간과하고 있던 것, 뭔가 속고 있는 것을 딱 보게 되니까 그 표현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소화가 안 되니까 꼭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저 때는 이제 지금도 그런 법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자가 사라져야 된다. 마치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장대를 딱 꽂아 놓으면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게 그림자가 사라져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거든요. 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운동장 장대 그림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딱 공부의 변화가 오니까 이게 그림자라는 거는 이게 생각으로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남아있는 거야, 생각. 법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는 거야. 법은 이게 딱 들어맞으면 생각이 뚝 떨어지거든요. 생각이 없거든요. 법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법은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딱 들어맞지 않으니까, 이 초점이 딱 들어맞지 않으니까 자꾸 그 들어맞지 않은 부분을 생각으로 메꾸고 있었던 거예요. 법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림자가 없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다 생각이에요. 생각 이전이 이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이전인데 어떻게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생각 이전이라고 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잘 무슨 생각 이전이면 어떻게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생각 이전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다 새나가고 있었다. 그게 그림자였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림자. 그런 게 그림자죠. 딴 게 그림자. 이것이라는 그림자. 이것이라는 게 있으면 그 그림자예요. 이것 하는 그림자. 지금 이 순간 하는 그림자. 이게 그림자거든. 이게 생각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렇게 정교해지면, 치밀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미만 일어나도 그림자라는 게 보여요. 뭔가 기미만 일어나도. 이거는 절대 그런 식의 분별적인 어떤 생각이나 느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뭐가 조금이라도 일어나도 망상이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통이 부서지는 것이지. 망상심이 부서지는 것이지. 이것은 알 수가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생각인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다 생각인데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겠어? 근데 뭘 하든 망상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하든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구나. 뭐가 일어나든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구나. 그것이 아주 정교하게 포착이 된다. 알아차려지게 된다. 깨달아진다. 보여요, 이상하게. 그게 자기가 이렇게 놓치고 있던 지점이 딱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소식이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면밀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기 실수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막 봐야지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간절하게 이 도의 뜻이 있고 마음을 여기에 두고
이건 이해가 아니라 진짜 자기 현실이 돼야 되는 공부구나라는 바른 어떤 안내를 받고 바른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관심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 이것만 보게 되죠. 딴 거는 안 보이죠. 그러다 보면 보이죠. 왜 안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라. 그러니까 애써서 보는 건 아닙니다. 애써서 보는 건 아닌데 딴 데 관심 없고 요거에 관심 있으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좀 철저하게 좀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